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머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자녀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시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자녀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어머니 말을 따라주고 싶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자, 세로선과 제가 가로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세로선 아래는 마이너스를 하고요, 가로선 위에는 플러스라고 할 겁니다. 자, 플러스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착하고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는 플러스라 하고, 마이너스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않은 행동.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말하시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덜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다, 아이고 좋다, 나쁘다, 그죠?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아니면 좋다, 이쁘다 하죠. 그냥 이쁘다, 밉다, 그 다음에 착하다, 사납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너무 강력하단 말입니다. 너무 진한, 우리가 식초 같은, 그죠? 그런 매운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덜 좋은, 오늘은 네가 덜 좋은 것 같아. 오늘 어때요? 네 말이 좀 덜 맞는 것 같아. 오늘은 네가 좀 덜 이쁜 것 같아. 오늘은 너가 덜 착한 것 같아. 근데 요점을 어디에다 맞춘다 하면 긍정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도 포인트를 하나 드리고요. 자, 그래서 덜 좋은 행동을 했을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제 준다면, 자, 어머님들이, 자, 아이가 착한 행동을 했어요.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하면 어머니는요, 기가 막히게 해요. 어때? 자기 전에 이를 닦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착하다, 멋지다 라고 칭찬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저는 아이에게 칭찬을 잘하는 엄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어떨 때 칭찬을 해주세요 라고 물으면요, 아이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어김없이 잘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머님의 입장입니다. 아이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내가 예쁜 행동을 하려고,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내 욕구를 버텨낼 수도 있었고 참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이 칭찬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고마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칭찬 안 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엄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빨리 칭찬해 줘요 하고 요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 하는 칭찬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법에서는 정확하게 제로가 됩니다. 하나도 감동스럽지가 않습니다. 감동도 되지 않고 고맙지도 않습니다. 물론 좋겠죠, 기분은. 하지만 나를 너무너무 놀랄 만큼 감동스럽지 않은 이 부분이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잘할 때 하는 친구는 아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나 하시지만, 그죠? 이번에는 친구가 자녀분들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거럭을 깨웠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요 3시간 4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생하고 싸웠고요.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자녀가 아까 삐딱하게 나오고. 여기 오케이. 그렇구나. 네, 부딪혔어요. 잠시만요. 지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동생과 싸웠어요. 엄마는 1시간만 게임하라 했는데 떼서서 3시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어머니? 속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러면 되지 않는다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어머니는 어때요? 자, 꾸중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혼도 내고요, 벌도 주죠. 그래서 자, 어머님들은 벌을 내리기도 하고요, 꾸중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벌을 내렸고요, 꾸중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받으면 아이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이 좋아지지 않는 이 마이너스 경험을 내가 했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계산법이 여전히 제로입니다. 하나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꾸중 한 판만 듣고 나면 3시간 게임을 해도 돼. 꾸중 한 판만 듣고 나면 이를 닦지 않아도 돼. 꾸중 한 판만 듣고 나면 동생을 내 마음대로 때려도 괜찮아. 왜? 꾸중 들으면 되잖아. 나 원래 꾸중 듣는 사람이잖아. 해서 아이는 꾸중이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꾸중이 고파지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고 꾸중 자 주세요 받고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때 오십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내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칭찬을 해줘도 잘해줍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잘하라고 벌도 세워봤고요, 꾸중도 해봐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꾸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누구야, 이는 닦고 자야 되는 거야. 이를 안 닦으면 이가 다 섞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요, 아이가 지금 엄마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부족하네.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있네. 내가 아주 미숙하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를 안 닦아도 가만 놔두세요. 가만두라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를 닦기 싫어? 이는 닦아야 되는 건데? 그거입니다. 이는 닦아야 되는 건데? 인터넷을 3시간, 4시간 계속해요. 이렇게만 하면 눈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닦아야 되는 거야. 인터넷을 많이 하면 눈이 버려지는 거야. 동생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미 딱 서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네가 말이야,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하면, 네가 말이야, 동생하고 이렇게 싸우면 네가 나중에 어떻게 사람이 될 거야 하면은 결국 들어왔는 말은 내가 미숙한 사람, 내가 부족한 사람, 나는 별로 잘하지 않는 사람이 딱 돼버려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을 어머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억울하니까 나는 잘 될 사람인데 재밌어서 했는데 하고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를 늘 걱정하니까 그래서 아이는 꾸중을 듣고 어때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재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행동을 했는 것 갖고는 말하지 않잖아. 그죠?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넘어갑니다. 버텨줍니다. 버티기. 버텨주기를 합니다. 살아남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자, 이불 위에다가 시리얼을 갖고 와갖고 먹다가 우유에다가 태우잖아요. 거위에 먹다가 쏟아버렸어요. 자, 어머니가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서히 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가셔서 설거지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물을 트십니다. 설거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꾸중을 줘야 되는데 벌을 내리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동은요, 내 자녀는 사람인지라 내 마음이 일관적으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혼을 안 내면요, 아이는 불안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이는 새로운 작업을 하나 합니다. 요것을 안 줬기 때문에 요것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선 엄마한테 옆에 가서 엄마 제가 다 치웠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리얼을 가져와서는 이불이 없는 땅에서, 땅바닥에서 아니면 식탁 위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나 하면 계산법에서 지금 얘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고정을 하지 않으면 좋은 행동 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남는 요게 바로 아이의 긍정성입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아이의 자긍심입니다. 아, 나는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이가 느끼도록 어머님이 버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 내일 분명히 태양은 뜰 거야. 그냥 지금 땅이 가라앉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어주셔야, 아이를 믿어주셔야 이제 변화가 되고, 이거보다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크게 변화되는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자, 엄마가 엊그제 정말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고 싶은 귀한 커피잔입니다. 근데 아이가 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때요? 커피잔이 박살이 난 거예요. 위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어머니께서 어때요? 정신이 있니 없니? 이게 내가 얼마를 주고 산 건지 아니? 도대체 네 손에 나면 나만 앉는 게 없다느니? 자, 어머니의 온 벌과 꾸중이 와야 되는데 아무 말 없어요. 근데 이 벌 대신에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랬지? 다치지 않았어? 니 되게 놀랬을 것 같아. 보자. 아니, 이거는 위험해. 보자. 가서 휴지통만 들고 와. 엄마가 같이 치우자.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아들은 조심하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항상 보면 조심이 있는데, 아이고, 놀랬겠다 하고 어때요? 격려를 해주십니다. 꾸중 대신, 그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불편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받아야 제로가 되는데, 제로 대신 야까지 하나를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내 마음이 편해지려 하면 이것에 대한 잘못, 야에 대한 대가로 얘도 하나 해야 되고요. 엄마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으니까, 나를 믿어주셨으니까, 나를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거를 참아주시고 격려를 한마디 해주시는 바람에 아이는 두 덩어리의 큰 자긍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이 자긍심은 이 아이한테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참았네.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 버텨줬구나 하고 어머님 역시 내가 참 잘했구나 자긍심이 생깁니다. 아이는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죠? 요거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대로 계속 아이하고 관계를 한다면 아이가 나빠질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를 하게 되면 늘상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사람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고요. 사람은 언젠가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소지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어머님의 이 격려와 지지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요. 이 꿈 속에서 아이는 희망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말투와 행동들에 대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저희 상담사들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에게 연습하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어머님도 변화가 되면 당연히 집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멋지게 본인의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